우리는 계속해서 기체에 관한 이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미 보일, 샤를 그리고 아보가드로라는 그런 걸출한 사람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유도해냈습니다. PV equals nRT. 그것은 여러분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체상수 R은 여기에서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계속 배워나갈 때 수많은 곳에 기체상수가 이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값 뭔지 아시죠, 그죠? SI 단위로 하면 8.314 줄 per mol K 그렇게 되고요. 또 리터하고 이제 또 기압을 쓸 때는 어때요? 0.08206 그죠? 리터 기압 오버 뭐가 되죠? 몰케가 되죠, 그죠? 어쨌든 여러분 그거는 확실히 외워놔야 됩니다. 근데 한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실험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순전히 이론적으로 한번 기체 방정식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한번 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요 KMT, Kinetic Molecular Theory입니다. 키네틱이라는 말은 운동한다는 뜻이에요. 기체가 막 운동한다. 몰레큘, 기체는 분자니까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뭐가 이제 일어나냐 이제 그것을 고려했지.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는 우리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했어요. 그죠? 보일, 샤럴 그리고 또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근데 이제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고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이언스에서는 항상 왜 그러냐 그 이유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요 KMT 요 이론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 포스툴레이트 이게 뭐죠? 이게 가정이죠, 가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뭐냐? 이거는 이제 기체에 관한 겁니다. 기체. 그죠? 물론 액체도 우리가 이거 적용할 수 있는데 액체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복잡합니다. 기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도 쉽고 잘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가정은 뭐냐? 입자는 뭐 매우 작다 이겁니다. 그죠? 입자 사이가 입자 물론 절대적으로 입자는 그 사이즈가 제로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입자끼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압력이 낮거나 아니면은 온도가 높으면은 입자 사이 거리가 이제 떨어지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은 경우에 입자는 너무 작아서 우리가 그 볼륨을 고려하지 말자.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이상적인 경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입자의 볼륨, 각 개의 입자의 볼륨은 제로다, 네글리저블, 무시할 만하다 이겁니다. 두 번째 가정은 뭡니까? 입자들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움직이다 보니까 어때요? 입자끼리서 충돌할 수가 있는 거죠. 컬리전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제 컬리전이 일어나면 뭐가 되겠어요? 입자끼리 충돌도 일어나지만은 입자가 놓여 있는 기체 분자가 놓여 있는 그 용기 벽을 막 때린다 입니다. 그 때리는 정도가 바로 압력이다. 그죠? 이게 이제 콘스탄트 모션을 하고 있다는 게 그죠? 왜 그러냐면요.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온도 0도에서는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그죠? 움직임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은 절대 온도 0도가 아닌 이상에는 열 에너지를 항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받으면 어쩌죠? 입자가 움직이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또 세 번째 가정은 뭐냐? 입자들 사이에는 어떠한 힘이 작용이 없다. 물론 이거는 완전히 이건 잘못입니다. 근데 이거 세 번째 가정을 우리가 여기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사실이 물론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사실은 아니지만은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가정은 사실이죠. 물론 콘스탄트 모션 한다. 근데 세 번째 가정은 일단은 입자 사이에는 아무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가정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서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반데 발스라고 해서 이제 곧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정은 뭐냐? 입자가 갖고 있는 그 키네틱 에너지는 그러니까 평균 키네틱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냐?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여기 켈빈 템퍼러처라는 것은 절대 온도예요. 그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 에버리지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에버리지 키네틱 에너지는 뭐냐? 켈빈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각각의 그런 입자는 이 켈빈 여기 템퍼러처에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음, 어떤 입자는 동일한 온도에서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입자는 되게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입자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어떤 분포를 하는 거예요. 온도 일정한 온도라고 할지라도 이 속도 분포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평균 이것을 전체 이제 통계 처리해서 평균을 내봤더니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네 가지 가정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시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어요. 자 보세요. 여기 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첫 번째 가정이 뭐죠? 입자는 너무 작다. 그죠? 예를 들어 이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왼쪽은 액체 질소가 들어있는 비커예요. 오른쪽은 질소 가스가 들어있는 이런 어떤 풍선입니다. 여기 보세요. 1몰에 질소 액체 질소가 들어있으면 여기 액체 질소는 흔하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험할 때 씁니다. 그것은 어, 1몰의 액체 질소는 약 35ml를 차지한다 이겁니다. 1몰이니까 몇 g이죠? N2니까 약 28g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28g을 35로 나누면은 밀도는 약 0.81 g/ml다. 그럼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에 요 비치볼에 이제 들어있는 질소 가스입니다. 그런데 STP에서 이게 표준 뭡니까 이게 온도와 압력 이거는 0도씨 1겹이라고 했어요. 25도씨가 아닙니다. 이때는 STP라고 할 때는 22.42L가 들어있고 그때의 요 기체 저 질소의 밀도는 1.2 곱하기 10 3승이다. 이건 어때요?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걸 계산해 보시면 혹시 여러분 알겠지만은 기체 상태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액체 상태로 있을 때에 비해서 질소 요 기체 분자는 액체 간의 질소 분자 간의 거리에 약 9배 정도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도 9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 것 뿐이지. 이건 몇 배예요? 여기서 한 배, 한 2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체 분자는 작다, 서로 영향을 안 미친다, 뭐 그런 가정이 보통은 다 성립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보일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일의 법칙을 이제 보니까요. 보일의 법칙이 뭐죠?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키네틱 몰레큘러 티오리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유도할 수 있느냐? 엄밀히 말해서 유도는 못합니다. 유도를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고급 그런 통계학을 배워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 수준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뭐 이론 화학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주어진 어떤 가스가 있어요. 온도 일정한 온도 예 그죠? 그리고 일정한 그 양의 가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수가 n이 일정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보일의 법칙이 뭐예요? 음? 부피와 압력 간의 관계니까 만약에 부피를 감소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음? 증가하겠죠. 그죠? 음? 왜죠? 말씀드린 대로 압력이라는 것은 기체 분자가 기체가 담겨 있는 용기를 막 때리는 뭐 휘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비례해서 때리는 휘수는 증가하니까 압력이 증가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부피와 압력과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그때 이 비례 상수를 여기다 우리가 뭐 A든지 K든지 쓰면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으로부터 PV는 NRT니까 다시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요게 이제 비례 상수가 되는 것이죠. 그죠? 뭐 이제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비례 상수가 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도 어쨌든 우리가 단순히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함으로써 이렇게 부피와 압력 간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한다. 즉 PV를 곱하면 항상 일정하다. 그렇게 보일 법칙을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속의 사고 실험만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이거. 이게 이제 비주얼라이즈 한 겁니다. 이 책이 참 장점이라면 장점이 이렇게 아주 멋있게 이렇게 칼라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게. 압력을 여기 있는데 압력을 여기 저 뭐 피스톤을
쭉 눌러요. 그럼 압력이 증가하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기체 분자는 일정하죠. 온도도 일정하다고 치고 분자 개수도 일정하니까 어때요? 유일한 압력을 증가하니까 어떻습니까? 부피가 감소하면서 이게 막 저걸 벽면을 때리는 횟수가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압력과 온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죠? 이때는 뭘 일정하게 하느냐? 부피를 일정하게 하는 거예요. 부피. 그죠? 부피를 일정하게 해놓고서 압력을 높이든지 아니면 온도를 변화시키든지 한번 해보세요. 한번 온도를 한번 우리가 변화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음? 일정한 부피에서 온도를 증가시키면 뭐가 되죠? 온도가 증가하니까 기체가 받는 열 에너지는 증가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음?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제 각각의 기체 입자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거든요. 그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이제 증가하니까 그게 이제 열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그때는? 음? 부피는 일정한데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 기체 분자가 막 더 활발히 움직여서 벽면을 때리는 횟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일정한 부피에서는 그죠? 온도가 증가하면은 압력도 증가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때 비례상수가 이거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알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어쨌든 적어도 압력과 온도 사이에 이런 비례식 관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하면 압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요 잘 모르겠으면요 아주 극단적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시는 겁니다. 어떤 극단이냐? 온도를 아예 제로로 해보세요. 절대 온도 제로. 그러면은 기체의 모든 운동이 전혀 없어요. 그럼 압력도 제로가 되죠. 그죠? 이거 갖다가 온도를 무진장 높여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음? 그러면은 압력도 증가하겠죠. 그죠? 당연히. 여러분 뭐 그런 거는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용기에 놓고서 여러분을 외부에서 막 가열하면은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말이죠.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요게 이제 피스톤 위치를 딱 고정시킨 거예요. 온도를 올려보세요. 입자 개수는 똑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왼쪽에는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분자 운동하는 게 여기 꼬리가 있잖아요. 이제 그 속도라고 보십시오. 그러면 온도를 높이니까 속도가 막 증가하니까 벽면을 때리는 횟수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제 압력이 증가한다. 그렇게 물론 단순하지만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셔럴 법칙 한번 보십시오. 셔럴 법칙은 뭡니까?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예요. 그죠? 부피와 온도 관계는 PV NRT에서 우리가 부피와 온도,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한 압력입니다. 일정한 압력. 그래서 압력을 오른쪽으로 옮겨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부피와 온도는 서로 비례한다. 이게 이제 비례상수인데 이걸 갖다 우리가 키네틱 몰레큘러 티어리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간단한 겁니다. 압력이 일정하니까 어때요? 압력이 일정하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은요 어떻죠? 음? 압력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피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까처럼 요것처럼 부피를 딱 고정하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부피를 고정하지 않고 압력을 대신 고정하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죠? 압력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부피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부피가 증가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왼쪽에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꼬리가 짧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기체 입자의 속도가 낮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때요? 음? 온도가 올라가니까 입자의 꼬리가 길죠. 그죠? 그러니까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렇지만은 압력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요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서 부피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피와 온도는 비례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은 뭡니까? 부피는 그 양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이때 이제 비례상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상시점에서 다시 쓴 겁니다. 왜 그렇죠? 이게 이제 몰수가 증가해요. 근데 압력이 일정할 때 어떻죠? 압력이 일정할 때 몰수가 증가하면은 부피가 어떻게 해요? 압력이 일정하기 위해서
당연히 부피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죠. 음? 안 그렇습니까? 몰수가 그렇지 않고 이제 부피가 일정한데 몰수를 증가시키면 어떻죠? 음? 개수가 기체의 입자의 개수가 증가했으니까 더 벽면을 때리는 횟수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P를 여기 왼쪽으로 옮기고 V를 오른쪽으로 옮겨보세요. 그죠? 그럼 어때요 이게? 부피가 일정할 때 N이 증가하면 압력도 증가하죠. 그렇죠? 이거는 그렇지만은 압력이 일정하다고 할 때는 몰수가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어떤 실내인데 기체가 있는데 여기다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더 많은 기체 입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죠? 음? 압력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요 부피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록 머릿속으로 생각했지만은 머릿속으로 상상만으로서도 이상기체 방정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기체가 여러 기체가 섞여 있다. 거기에 관한 이론이 뭐라 했죠? 예, 달턴이 법칙을 했죠. 그죠? 돌턴. 이게 뭡니까 이거? 돌턴의 법칙은 여러 기체가 A, B, C, D 섞여 있는데 전체 압력은 각각의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 그러니까 분압의 합이다. 전체 P는 1, 2, 3, 4 있다 보세요. P1 플러스 P2 이렇게 나간다. 이거는 금방 여러분 이상기체 방정식으로부터 이제 알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때는 뭡니까? 여기 보세요. Identity of the gas particles do not matter. 그러니까 어떤 기체 입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용기에 수소와 산소가 들어있던, 수소와 질소가 들어있던, 헬륨과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소가 들어있던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기체 입자의 그런 음? 뭐냐 그 아이덴티티, 그죠? 어,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냥 기체에 관해서는 이렇게 돌트니 법칙이 적용한다.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이걸 키네틱 모레큘러 티오리를 적용하면은 모든 기체 입자는 서로 서로의 그냥 많이 무관하다,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지 없는지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입자의 볼륨은 부피는 뭡니까? 중요하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 기체 자체의 입자의 크기는 우리는 뭐죠? 고려하지 않았어요. 왜냐? 충분히 기체니까 입자들 사이에 거리가 멀다. 그런 가정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가정이 성립이 이제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